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주차 온라인 수업이 어땠나요? 조금 아마 생소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에 1주차가 잘 마무리되고 있을 것으로 촬영 현재는 모르겠으나 예,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과학 2 1주차 분량에 대해서 학습지를 선생님이 총 3세트를 여러분한테 배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생명과학의 역사 파트입니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생명과학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 배울 때도 첫 단원에서 생명과학의 정의가 사실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고요. 생명 현상의 특성 및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놨고요. 밑에 보면 발달 과정을 선생님이 자 한번 쫙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사실 이거 쓰면서도 이걸 꼭 해야 되나 생각도 사실 들었던 건 사실인데, 이 단원이 이제 새롭게 신설된 단원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라는 것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라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하는 상황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록을 해두었고요.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 설명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주요 과학자 또는 연구 결과를 지금 빈칸으로 해놨으니까 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65년 한번 볼게요. 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하고 세포라고 명명을 하였다 해서, 물론 우리는 세포라고 배우지만 이 셀이라고 명명을 한 사람이 있었죠. 혹시 이름이 기억납니까? 로버트 훅이었습니다. 그리고 1753년 한번 볼게요. 식물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 방법을 제안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린네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학을 공부하게 되면 린네라는 사람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명명자를 명명법에 의해서 붙이게 되는데 항상 린네라는 단어가 좀 자주 보여요. 자, 그리고 1859년 한번 볼게요. 자, 다윈 나왔어요. 그러면 다윈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동 완성돼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선택설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도 자연 선택설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68년이 나오는데요. 자,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입증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실험을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파스테르 하면 역시나 다윈처럼 자동 완성이 되는 이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생물은 생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물 속생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이 항생물질을 발견하였는데요. 가장 유명한 항생물질 중에 하나겠죠.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중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1939년부터 다뤄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 2에서 다뤄지게 되는 과학적 생명과학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이 등장을 해요.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이 연구 방법 자세로도 볼 수 있을 건데, 자, 먼저 오감을 통한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탐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인체 외부에서 인체 구조의 특징들을 눈으로 관찰해서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감 가지고 좀 부족해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훅이라는 사람 있죠.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눈으로는 관찰하지 못했지만 코르크를 관찰하면서 이 빈 방 모양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걸 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던 세포 소기관과 그리고 더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등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표지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광합성 산물의 합성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동할 때마다 표지가 되는 거죠. 표시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허쉬하고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박테리오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생명과학 2 내용에서 다뤄지게 될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그 내용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이용, 뭐 도구에서 이제 좀 더 진화된 현재 사용하는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로 봐도 뭐 무방하겠죠. 그래서 호지킨하고 헉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동물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을 측정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경 전도의 원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DNA 증폭 기술이 개발돼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이 PCR이라고 합니다. PCR 기기가 발견돼서 우리가 DNA 염기서열 분석기가 발명이 되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체 해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만든 원인이죠. 요놈 때문에 얘 우리가 검사 키트 있죠. 걔도 PCR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연계. 생명과학은 이미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다뤘다시피 다양한 학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연구가 가능해진 거죠. 과학은 아무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수학 쪽이겠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통계학 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실험 데이터 분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생님 과제로도 줬는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귀납적, 연혈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다뤘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후에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 상황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게 되면 이때까지 정리했던 데이터가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요것만 찾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떠올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네, 가설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밑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별도의 해설을 제공할 테니까요.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학습지는요, 생물의 구성이었고, 선생님 두 가지 학습지로 좀 두 세트로 나눠놨어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을 다루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다시피 구성 성분을 또 주제로 해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선생님 쪼개서 학습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먼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펜 색깔을 다른 걸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자, 생명체 구성 단계는 크게 네 가지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요. 항상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단위체가 있었죠.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뭐 기능적, 구조적 단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의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고유한 형태나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단계가 바로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개체가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네 가지 단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하나씩 차이 나는 점들을 한번 짚어 볼게요. 자, 먼저 동물체 구성 단계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네 개는 포함이 됩니다. 여기 있다시피 가장 기초가 되는 세포부터 시작해서요. 조직 등장하고요. 기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개체도 등장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굳이 이렇게 네 번째 칸을 비워놨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특정 단계가 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기관계고요. 이 기관계는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만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교과서에 다루는 동물의 조직들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선생님이 옆에다 적어놨고 어떤 조직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몸의 바깥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피부와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몸의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결합하거나 지지한다. 이미 답이 언급이 됐죠. 결합한다. 그래서 결합 조직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가장 자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혈액입니다. 자, 혈액은 선생님 뭔가 결합하면 얘들을 갖다 이어주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혈액은 뭘 이어주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혈액이 가득 차 있는 혈관이 있어야 여러분들 몸 안에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일종의 결합 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몸의 근육과 내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근육 조직이에요. 일단 길이 자체가 좀 길고요. 그리고 신축성이 커요. 이 근육 조직 안에 있는 근육 세포들이요. 근데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골격근하고 심장근은요, 가로무늬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뭐 근육 있죠. 근육 우리가 그릴 때 너무 그림을 못 그리나? 이렇게 해서 잡아 당기는 인대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가로무늬근을 갖고 있는 게 골격근과 심장근이고요.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밑무늬에 무늬 자체가 없습니다. 요 정도 차이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입니다. 신경세포와 이를 지지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신경조직이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식물체로 넘어갈게요. 자, 식물체도 역시나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등장을 할 건데요. 또 여기 선생님 세 번째 칸을 비워놨죠. 여기에 뭐가 등장한다는 거죠? 조직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 구성 단계에만 존재하는 단계를 우리는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조직의 분열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곳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배운 내용이에요. 기리 생장과 부피 생장이 있었죠. 기리 생장과 관련된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 생장과 관련된 형성층이 있고요. 그리고 영구 조직에는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직계를 이제 볼게요. 식물체에만 있는 구성 단계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외워줘야 돼요. 네, 먼저 표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식물체 바깥 표면을 덮어서 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표피 조직계입니다. 표피 조직계. 그리고 통도 조직, 물관, 체관 이런 것 같은 관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다발 조직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합성, 양분 저장, 지지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을 모아서 우리는 기본 조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외울 게 많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물의 기관을 우리가 생식기관과 영양기관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 꽃과 열매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이 해당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7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년 문제들만 수록했어요. 근데 여기는 생명과학 1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생명과학 1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었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1 시험지에서 매번 출제가 되었어요. 3월부터 시작해서 수능날까지 매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게 될 생명과학 2 시험지에서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작년 3월 전국연합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동물의 위라고 나와 있고요. 나는 식물의 잎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게 어떤 건지 그림과 아주 명칭까지 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고 풀 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소화계에 속한다. 자, 소화계라는 기관계 안에 소화기관인 위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가와 배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서 같은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고요. 폐 같은 경우에도 기관입니다. 그러면 둘 다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 기관으로 동일하겠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식물의 구성 단계 중에 기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직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잎이라는 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뿌리, 줄기, 잎, 영양기관이다라는 얘기를 앞 페이지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해당한다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월 전국연합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구성 단계 A씨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씨는 자,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이걸 줍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그래도 이걸 단서로 해서 풀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걸 제공해 주는 거죠. 자, 먼저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있으나 식물의 구성 단계에는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차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기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아예 특징에다가 답을 적어놨죠. 그러면 조직계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 조직이 C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기 들어가 볼게요. 기억 A는 기관계이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 울타리 조직 혹은 우리가 책상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얘들은 기억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기본 조직계가 광합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광합성 장소가 바로 울타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동물의 심장과 식물의 잎은 모두 C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의 심장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식물의 잎도 기관이겠죠. 그러면 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인데 C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얘는 틀린 말이죠. 답이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9년 6월 달에 치러진 대수능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죠. 4번 문제입니다. 표는 식물의 구성 단계의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1, 3은 각각 기관, 조직, 조직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1 같은 경우에는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적혀 있죠. 조직계.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바로 조직인데 심지어 얘에다가 해면 조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열매는 1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1은 기관이에요. 아까 열매는 생식 기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의 예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A에는 물관이 있다. 동그라미 A는 관다발 조직계죠. 관다발 조직계입니다. 이 안에는 통도 조직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 안에는 물관 그리고 체관 이런 관 형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물관이 있다 맞고요.
자, 그다음 디귿. 동그란 B는 표피 조직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면 조직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4월 모의평가에서 다뤘던 것처럼 광합성이라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기본 조직계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표피가 아니라 기본 조직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7월 전국연합 문제고요. 문제 푸는 방식은 거의 뭐 지금 패턴인 것처럼 유사하죠. 자, 표는 식물과 동물의 조직, 가다의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다는 각각 결합 조직, 표피 조직,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울타리 조직 하나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맞춰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뭐냐면 바로 공변세포예요. 자, 공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잎의 뒷면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표피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피 조직이고요.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적혈구죠. 선생님이 아까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혈액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가 결합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다는 얘가 이제 울타리처럼 또 혹은 책상처럼 나란하게 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명명한 건데요. 울타리 조직이 다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보기, 기억. 가는 표피 조직이다. 맞고요. 니은. 나와 동맥은 동물의 구성 단계 중에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미 나 같은 경우에는 결합 조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동맥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동맥. 동맥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해당되겠죠. 이 기관계가 모여서 우리가 혈관계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관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구성 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다는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4월 문제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죠.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고요. 기본 조직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답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선생님, 뭐 동맥이 왜 기관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동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하나로서 얘는 혈관도 기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4번 표는 동물의 구성 단계의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6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죠. 1과 2는 각각 세포와 기관계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하고 2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가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자, 1 같은 경우에 림프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2번에 배설계라고 되어 있죠. 얘가 기관계입니다. 이거 체크하고 바로 보기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자, 1은 세포이다. 맞고요. 자, 닌 근육섬유는 기억의 예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육섬유는요. 근육섬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입니다. 세포. 그런데 기억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세포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요. 기억은 조직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식물의 구성 단계에도 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기관계예요. 식물 구성 단계에는 기관계 없습니다. 기관계는 없고 대신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조직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얘도 틀렸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굉장히 앞번호에 배치되어 있을 확률 자체가 높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틀리지 않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0월 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식물 줄기의 단면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에서 C는 각각 물관, 형성층, 표피 조직 중 하나입니다. 자, 표피라는 거는 여러분 이 그림을 처음 보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표피라는 거는 가장 바깥쪽이라 그랬죠.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A가 표피 조직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관 형태는 C입니다. C. 여기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관이 단면이 보이죠? 그럼 C가 물관일 거고요. 그리고 부피 생장을 하는 형성층이 B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림에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기억. 자, A는 표피 조직계에 속한다. 표피 조직이니까 표피 조직계에 속하죠. 그죠? 자, 그리고 니은 형성층이다. 그러니까 B는 형성층이다. 맞죠? 그 다음에 C는 디귿, C는 통도 조직에 해당한다. 물관이니까 통도 조직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자, 그러면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 이 단원입니다. 다음 학습지 세트 남아 있어요. 자,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다루었던 유형과 좀 다른 형태로 나왔는데 어렵진 않게 나왔어요.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자,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학생 A는요, 형성층 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성층 같은 경우에는 생장점과 함께 분열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이미 학습지 앞에서 다뤘었죠. 그러면 학생 A는 정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B, 표피 조직과 해면 조직은 모두 기본 조직계에 속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면 조직은 맞아요. 근데 표피 조직은 별도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표피 조직계에 속하는 조직이었죠. 그래서 B는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학생 C는 잎과 채관은 식물의 구성 단계 중에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잎은 기관이고요. 채관은 조직입니다. 통도 조직의 일종이죠. 채관이라고 해서 관자부터 떼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관과 물관은 통도 조직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들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형성하고요. 이런 관다발 조직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을 합해서 우리는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C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두 세트의 학습지를 일단 먼저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두 번째 학습지까지 하고 세 번째 학습지는 별도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지 풀이는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두 번째 학습지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강의를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잘 체크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강하느라 고생했습니다.